네, 대박의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상하이. 네, 우리 대박이 분들 주말 잘 보내고 오셨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월요일 새롭게 또 한 주가 시작이 되는데 이번 주도 모두도 이제 대박 나시라고 오늘도 좀 몇 가지 정보를 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동안 이제 제가 언급했던 종목들 중에 몇 가지 종목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삼성전자에 대해서 또 새롭게 나온 소식들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인기몰이 삼성 갤플립 3 중국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3분 만에 완판이 됐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예약 판매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주가가 이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제 가장 큰 거는 일단 디자인이 예쁘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가격이 상당히 싸게 출시가 됐다는 점. 이 두 개면 뭐 거의 다 게임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시나 이제 중국에서도 지금 불티나게 팔리는 상황이 나타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땐 스마트폰 공장을 또 계속 풀가동을 시켜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쪽에서 지금 대박 소식이 나오고 있다는 점 첫 번째 포인트로 짚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있습니다. 삼성이 이제 미국의 파운드리 공장을 지금 현재 이제 지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여러 지역을 놓고 물망에 오른 상태에서 이제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다음 주쯤에 새로운 공장 텍사스주의 이제 테일러시의 낙점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내에도 이제 발표할 수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드디어 이제 투자처를 어디를 정해서 이제 투자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증설 그 투자 계획 20조 원을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IT 장비 업체들의 훈풍이 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IT 쪽에 계속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삼성전자에게도 상당히 큰 호재로 다가올 겁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뭐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지금 TSMC 같은 경우에는 3나노 일정이 뒤로 늦춰졌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율을 잡기 힘들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5나노에서 TSMC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이유가 삼성전자 5나노 수율이 잘 안 잡힌다 이런 이야기들이 작년 그리고 올해 연초에도 많이 있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들려오는 소식은 이제 5나노 수율도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 상태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TSMC의 격차를 지금부터 쫓아가기 시작해서 이제 내년에 3나노를 이제 TSMC보다 앞서서 삼성전자가 3나노로 출발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 이제 단숨에 이제 역전도 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가가 바닥권일 때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꾸준히 말씀 계속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은 안 좋은 소식들이 나온 이후에 오히려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반도체 지표가 생각보다 양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하나대투증권에서 이제 오늘 보고서가 나왔는데 지난달에 8월 초에 4분기부터 반도체 D램 가격이 이제 피크아웃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주가가 급락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먼저 이제 설레발인 것 같다.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미리 4분기에 고점이다라고 이야기를 나오는 게 이제 셋업체들이 재고를 많이 갖고 있다가 판매량이 예전만큼 나오질 않다 보니까 시장에 이제 그걸 현물가로 던졌단 말이죠. 현물가보다 낮은 가격에 던졌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D램 가격이 순간적으로 탁 출렁거렸고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고점 찍고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너무 시기상조다. 그때 당시에도 삼성전자나 뭐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 같은 D램 업체들이 재고량이 1주밖에 안 남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공급량이 많거나 재고가 많이 쌓여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이것까지 같이 이제 봤을 때 이제 그렇다. 그리고 스마트폰 잘 팔리고 그 다음에 DDR5 나오게 되면 이제 서버 수요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D램 가격이 과연 고점 찍고 계속 떨어지겠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요. 뭐 얼마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한 달도 안 지났는데 반도체 지표가 양호하다라고 기사가 나온 거죠. 시장 우려에 대비해서 메모리 반도체 업종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8월달 수출도 엄청나게 크게 증가했다는 거죠. D램 쪽이. 그래서 8월 매출도 전월 대비 3% 증가했다. 난야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 대만 난야 테크놀로지도 이제 D램 판매가 오히려 늘었고 그리고 대한민국 8월 수출 실적 나왔잖아요. 상당히 잘 나왔죠. 그것도 보니까 반도체는 오히려 8월 달도 계속해서 잘 나가고 있었다라는 부분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D램 쪽과 관련해서 우려가 너무 과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러면은 주가가 급락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주가가 다시
올라가야지 정상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와중에 삼성은 디램 한계를 돌파해서 80억 개 추가 생산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디램을 더 많이 찍어냈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다른 점은 그거예요. 라인을 증축을 해가지고 라인을 더 쌓아가지고 이제 추가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기존의 라인을 가지고 추가로 80억 개를 더 만들어냈다라는 이야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80억 개면은 마이크론 전체 물량의 25% 수준, 4분의 1 수준을 더 만들어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삼성이 설비 투자를 하지 않고 만들어낸 80억 개이기 때문에 추가로 만들어낸 게 이게 이제 설비로 따지면 2조 원 정도의 설비 투자 절감 효과를 봤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어떻게 했냐면 극한의 생산 노하우를 원천으로 올해 80억 개 디램은 추가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매년 역대급 설비 투자 이어가고 있지만 올해는 메모리 생산량 증가를 위한 직접 증설보다는 시황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의 절반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삼성전자가 사실 이제 기존에 있는 설비에서 80억 개를 더 만들어냈다는 부분이니까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당연히 실적도 이익률도 상당히 크게 증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죠. 추가 비용 없이 이익을 끌어낸 거기 때문에 3, 4분기도 스마트폰이랑 디램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그리고 어차피 80억 개 매출량이 더 늘어났다. 그리고 파운더리 쪽에서도 지금 수율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저는 삼성전자 실적은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계속 관심 있게 보시고 이제 여유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좀 매집을 해나가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익 IPS도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QD 디스플레이 건식 시각 장비 승인 받았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디스플레이 쪽으로도 장비가 나가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근데 원익 IPS는 워낙에 이제 IT 전반적으로 다 장비가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가장 크고 그래서 삼성전자 디램 쪽 그리고 특히나 이제 파운드리 20조 투자 이제 장소가 나오게 되면 이제 빠르게 이제 공장 건설에 들어가게 되겠죠. 이제 거기에 또 이제 원익 IPS 장비 필수 장비가 또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여러모로 원익 IPS도 상당히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인데 주가도 바닥권입니다. 네, 주가도 바닥권이죠. 지난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급락 나올 때 같이 급락 나왔고 지금 현재 이제 45,000원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이제 실적은 어마어마하게 어닝 서프라이즈 1000억 영업이익 1000억을 달성했죠. 2분기만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원익 IPS 앞으로도 이런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이 생기는 과정으로 가게 되면 주가는 다시 랠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관심주 중에 또 중소형 종목인 하나기술이라는 게 또 있었죠. 하나기술도 오늘 공급계약 공식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또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오늘 반고체 전지 조립공정 활성화 공정에 장비를 일괄 턴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매출액은 나오질 않았어요. 계약 상대방은 이제 프레이어라는 노르웨이에 있는 회사입니다. 2차 전지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 9월 3일부터 시작해서 내년 7월 30일까지 계약 기간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여기 보면 계약 상대방 영업비밀 보호 요청에 의해서 계약 금액은 유보를 한다. 내년 7월 30일까지는 이제 공개를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보시면 상당히 큰 규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요. 이제까지 2차 전지 턴키 방식으로 납품을 하는 거는 사실 세 가지 종류가 있었잖아요. 원통형, 그다음에 뭐 각형, 그다음에 파우치형 이렇게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번에 수주를 받은 거는 그 다음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 보시면 내용을 보시면 반고체 장비를 턴키 방식으로 라인을 설비를 해주는 계약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큰 규모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보면 2차 전지 제작 전문기업 하나기술은 노르웨이의 프레이어와 반고체 전지, 반고체 전지에 대한 조립, 그 다음에 패키징, 장비 전부 다 포함한 턴키로 공급하는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이거는 또 새로운 기술이 접목이 돼야 되잖아요. 이건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차세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그 다음 세대의 2차 전지 제조 장비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가격도 더 비싸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프레이어는 전기차와 그다음에 ESS용 2차 전지 제조 회사로 2025년까지 노르웨이 최대 35기가와트의 규모의 셀 양산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ESS용 전지는 반고체 전지를 기반으로 생산할 계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기술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2차 전지 생산 라인을 턴키로 수주한다는 것은 장비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전 공정에 걸친
공정 기술력이 확보돼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이번 수주를 통해서 이 하나기술의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볼 수 있다. 지금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3사, 그러니까 뭐 SK, LG, 삼성, 배터리 전부 다 이제 납품을 했었던, 하나기술은 국내 3사에 모두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폭스바겐이랑도 MOU를 체결을 했죠. 그리고 지금 오늘 나왔던 이제 프레이어라는 회사에도 이제 체결을 하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자립화의 요구가 상당히 큰 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 해외 기업들이 이제 2차 전지를 직접 만들겠다라고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기술의 경쟁력이 상당히 눈에 띄게 이제 부각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기술도 저는 사실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길게 보면 길게 볼수록 여러분들께 아주 큰 기쁨을 줄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관심이 많으신 이제 ST팜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해볼 시간인데요. ST팜이 이제 주가가 올라와서 12만원 저항 라인 근처까지 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난번처럼 한번 쉬었다가 다시 올라갈지, 아니면 이번에는 완전히 돌파를 할지, 그거는 이제 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2만원에서 한번 막힌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한번 위에서 일부만 종목을 팔았다가 밑에서 다시 줍줍하는 전략, 이것도 이제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니면 차라리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 14만원, 그리고 그 이상 가게 되면 이제 신고가 행진이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아이진, 뭐 오늘은 진원생명과학, 이 mRNA와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한 번씩 있었던 종목들이 그 전에 급등이 나오고 다시 또 쉬어가고, 이런 흐름 안에서 ST팜이 지금 다시 관심을 받고 있고, 또 ST팜은 추가적으로 지금 백신 11월이나 12월 달에 임상 들어가는 거 말고도 델타 변이에 해당되는 또 후보물질을 지금 축출을 했잖아요. 축출을 해서 요건 내년 3월에 또 임상이 들어간다. 이런 부분도 일단 플러스 알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제약주의 움직임은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주가가 당장에 간다, 뭐 언제 간다, 이런 건 알 수는 없지만 모멘텀적으로 봤을 때는 어찌 됐든 간에 신고가 행진이 한 번은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매매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제가 4시입니다. 이제 오후 4시인데 지금 이제 막 방송을 이제 찍는데 지금 막 방금 나온 소식이 있는데요. 이것도 재밌는 소식이 하나 나와서 여러분들께 하나 좀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신이 미국 패러데이 퓨처의 전기차 2023년부터 연간 25만 대 위탁 생산을 하기로 했다, 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명신이 최근에 미국 패러데이 퓨처와 전기차 위탁 생산을 최종 합의하고 오는 2023년부터 연간 25만 대를 생산한다라는 소식입니다. 명신은 FF의 일부 생산 물량에 대한 국내 판권까지 확보했다. 명신은 이보다 앞서 한국 GM의 군산 자동차 공장을 인수했다. 지금까지 대기업 주도의 완성차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완성차 제조부터 판매까지 맡게 된 국내 첫 사례다, 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명신 주가를 보니까 주가가 완전 바닥이더라고요. 명신산업. 근데 이런 이제 대형 뉴스가 나왔다라는 점은, 이건 이제 잡을 수 있으면 잡으면 좋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시간의 한번 흐름을 볼까요? 시간에서 당연히 상한가 가지 않았을까. 만약 상한가 갔으면은 일단 뭐 기회가 없다라는 부분인데, 현재 시간 4시 18분, 아직까지는 1% 정도밖에 상승세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이 명신산업 당연히 내일 오전에 뭐 1, 2%대 움직인다면 이제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 소식인데 만약 주가가 안 움직였다면 정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이제 급등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중립기업 받고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이제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도 여러분들, 우리 대박이님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고 대박 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오늘 업로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이.